안녕하세요. BT쌤입니다. 개념원리 미적분 개념 정리하고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단원의 미분법, 상함수의 미분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함수의 합성까지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 페이지 117페이지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볼게요. 자, 연습문제 117페이지 스텝 1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알파는 4, 4분면의 각이고요. 베타는 2, 4분면의 각이네요. 이제 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왔으니까 선생님 이런 문제는 우리가 삼각비로 풀자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선 5분의 3이 나오게 그림을 좀 그려볼게. 그래서 이제 직각삼각형이 5분의 3이 사인 값이 나오도록 그림을 그려보고요. 자, 5분의 3. 자, 그러면 당연히 이쪽은 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사인 베타도 역시 5분의 4가 나올 수 있도록, 베타는 또 2, 4분면의 각이니까 좋네요. 5분의 4. 그럼 이쪽이 3이 되는 거네. 여기는 이제 알파 베타인데 알파 실제각은 아니고 그냥 예각일 때의 값으로 잠깐 표현해 봤어요. 그러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데 공식 암기가 중요하죠.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되니까 1 플러스 탄젠트 알파인데요. 얘가 4, 4분면에 가니까 부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네. 탄젠트 베타는 1, 4분면에 가 모두 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베타 2, 4분면이지. 쏘리.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었고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뭐 4, 3, 12 곱해줄까요? 12 곱하면 이쪽에도 또 12가 되고 12 곱하면 마이너스 9 11 곱하면 16 그럼 24분의 7이 나오겠구나. 그죠? 그래서 정답 24분의 7입니다. 5번을 보니까 x 플러스 6x 플러스 4의 두근이 탄젠트 알파고 탄젠트 베타래요. 그러면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는 마이너스 6이고요.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는 뭐 4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 자, 문제는 시컨트의 제곱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한 번 타고 또 타면 시커멓게 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컨트 세타의 제곱은 탄젠트 세타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네요. 그럼 탄젠트 세타의 제곱 플러스 1을 먼저 계산하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하고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계산해 볼게. 공식 기억해 볼까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1 마이너스 곱이 4잖아요. 그 다음에 합이 마이너스 6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러면 바로 계산이 가능하겠네요. 시컨트 세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1 플러스 2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4가 돼서 5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그래서 105번의 정답은 5가 됐죠. 평가원 기출문제 좌표평면의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가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1번 얘가 2번 직선으로 하면 1번 직선의 기울기는 y는 x-1이죠. 기울기 탄젠트 알파는 1이다 이렇게 볼게요. 얘는 a네요.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탄젠트 베타라고 할게요. 얘는 a가 됩니다. 이때 얘가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그랬으니까 탄젠트 세타는 절대값 탄젠트 뭐가 될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할까요? 절대값이니까 뭐 상관없잖아. 그러면 1 플러스 얘와 얘 곱하면 a고요. 얘에서 얘를 빼면 1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절대값이 되는데
이 값이 6분의 1이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1일 때를 생각해야 되겠네. 그죠? 자, 따라서 근데 예각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한번 해볼게. 1 플러스 a가의 범위가 1보다 크다. 1 마이너스 a. 그러면 예, 6분의 1일 때 먼저 해볼까요? 6분의 1일 때 첫 번째 케이스 1 플러스 a 6 마이너스 6a. 그럼 7a가 5. 그럼 a는 뭐가 돼? 7분의 5가 되나요? 잠깐만요. 근데 a가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7분의 5는 정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그죠? 두 번째 경우로 볼게요. 두 번째는 1 플러스 a분의 1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래요. 그러면 1 플러스 a에 마이너스 6 플러스 6a 이렇게 볼까요? 그럼 5a가 7이네요. 그럼 a는 5분의 7. 네, a 값은 4번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하고 7번을 같이 가볼게요. 7번. 다음 시계값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계산하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먼저 y는 2 sin x 플러스 루트 3 가로 열고 코사인 x 플러스 3분의 파이잖아. 그럼 코코사사 코사인 x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죠. 플러스 플러스 아니죠. 마이너스 sin x sin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sin x가 있는데 그냥 쓸까 우선은 이 sin x 플러스 2분의 루트 3 코사인 x가 됐고 마이너스 2분의 3 sin x가 됐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 값하고 요 값은 정리가 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2분의 1 되죠. 2분의 1 2분의 1 sin x 플러스 2분의 루트 3 코사인 x 플러스 2가 됐거든요. 자, 삼각함수의 합성 요건이 됐죠. 각이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합성해 줘야 될 것 같아. 그럼 요 2분의 1은 뭐로 봐라? 코사인의 값으로 보는 거죠. 요 2분의 1은 코사인으로 2분의 루트 3은 사인 값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사인은 2분의 1이고 사인은 2분의 루트 3인 건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은 제곱하면 4분의 1. 우선 이제 반지름에 해당하는 값이지. 얘 4분의 1이고 얘 4분의 3이고 결국에 몇이 돼? 1이 돼요. 그래서 합성하면 1 곱하기 사인 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네. 이때 최소값은 요만큼이 최대가 1이니까 물론 최대부터 하자. 왜 최소부터 쓰냐? 최대는 1 더하기 3이 되고요. 최소는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되는구나. 그래서 최대 최소는 다음과 같고 이 m 플러스 스몰 m은 당연히 몇이 돼야 될까? 7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108번으로 가볼게요. 108번. 이제 y는 이 사인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 마이너스 k 코사인 세타의 최대값이 그랬습니다. 우선은 앞에 사인 값을 잠깐만요. 여기가 삼각함수 덧셈 정리로 식을 정리를 우선 해야 되겠네. 2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이요. 코사인 30도.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k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면 얘랑 곱하니까 루트 3 사인 세타가 됐고 얘랑 곱하면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결국에 1 마이너스 k 코사인 세타가 되네요. 둘을 또 합성해 줘야 되는데 자, 합성하면 이제 r을 먼저 구해야 되잖아. r은 여기로 쓸게. r은 얘 제곱이니까 앞에 거 3이고 뒤에 거 1 마이너스 k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r을 계속 쓰니까 따라서 뭐가 돼? r은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4가 되네. 그러면 이 식은 이 주어진 식은 이쪽에서 이쪽이 아니지. 짜잔. 여기 온 거야. 보기 싫다. 얘가 샥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어떻게 돼?
루트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4가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다 서술하면 좋은데 그냥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하고, 그러니까 r분의 루트 3, r분의 1 마이너스 k를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로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얘일 거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4가 당연히 7이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모든 상수 k값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 사실 합은 2가 벌써 나왔죠. 왜냐면 이제 두근의 합이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면 좀 여기 알파 써서 쓰긴 그런데 k 값의 합은 이렇게 쓸까? k 값의 합은 이 두근의 합 2가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었던 문제였다. 자, 109번으로 갈게요. 109번은 이제 다음 같은 식이 있어요. 자, y는 a sin x, b 코사인 x. 그럼 최대값은 뭐가 될까? 얘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sin x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 그지? sin x 플러스 알파. 그럼 최대값이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는 거거든. 얘가 2루트래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4, 5, 2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지, 그지? 자, 그런데 b는 다음 같다고 그랬으니까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니까 b는 루트 3a가 된 거야, 그지? 대입하면 되겠다, 그지? a제곱에 b는 루트 3a의 제곱이 되니까 3a 제곱이고요, 20. 따라서 4a제곱이 20. a제곱은 5가 되네요. 그럼 a제곱이 5가 되니까 b의 제곱은 3a의 제곱이잖아. 따라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네. b제곱은 15가 되네요. a제곱은 5, b제곱은 15. 그러면 b제곱에서 a제곱 뺀 건 10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0이 정답. 자, 연수 문제 109번 풀이해드렸고, 이제 스텝 2에 110번으로 갈게요. 자, 스텝 2 110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5 루트 5라고 그랬고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의 값이 5분의 루트 5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얘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두 식을 제곱해가지고 충분히 구해줄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얘를 제곱하는 거죠. 첫 번째 이 식을 양쪽으로 제곱합니다. 그럼 뭐가 될까? 사인 알파의 제곱 플러스 이 사인 알파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고, 사인 베타의 제곱이 나오겠네요. 사인 베타의 제곱. 얘가 제곱하면 25분의 5가 되니까 5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됐죠. 밑에 거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코사인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베타의 제곱이 되죠. 얘 제곱하면 그냥 25분의 5, 5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두 식을 선생님은 뺄까 그러거든요. 빼야 되나요? 더해야 되나요? 잠깐만요. 더할게요. 더하면은 얘가 1이고요. 요거 합이 뭐가 돼? 또 1이 되잖아요. 그래서 둘의 합이 2가 됐어요. 이 부분이. 얘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이너스 2로 바깥으로 빼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네.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몇이 돼? 5분의 2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니까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얘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그래서 2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분의 2구나.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분의 8이 돼버리죠. 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됐고, 따라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5분의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분의 4가 된 거예요. 자, 문제 111번 같이 보겠습니다. 111번. 자, 이제 선생님 보니까 지금 이 함수의 요 각이 알파라고 해볼까요? 알파. 그 다음에 이 직선의 각이 여기가 베타. 그러면 여기를 베타, 여기가 알파. 좀 애매한가? 잠깐만요. 얘를 알파라고 그럴게. 얘를 베타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래야 느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그 다음에 요 각은 이제 막곡지각이니까 45도가 되는 거죠. 요 각은 45도. 그럼 이제 우리가 볼 때 탄젠트 베타가 뭐가 됐냐? 그러면 A가 탄젠트 베타가 기울기니까 A가 됐고요. 탄젠트 알파는 몇이 됐나? 그랬더니 마이너스 2가 됐대요. 그러면 이렇게 45도 회전해가지고 45도의 각을 이룰 때, 요 직선의 방정식을 계산하라고 얘기한 거네요. 그죠? 우선은 마이너스 1,2를 지나니까 점피인 마이너스 1,2를 직선이 지나니까 대입해 볼게요. 그럼 y는 2가 되고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a-b가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됐고요. 자, 두 번째, 탄젠트 45도가 됐는데 두 직선이 이루는 얘가의 크기가, 그러면 우리가 매번 했던 거대로 여기가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이렇게 절대값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절대값. 그 다음에 a는 기울기가 양수거든요. 지금 a는 양수. 자, 그러면 이제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a죠. 마이너스 2죠. 탄젠트 베타는 a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가 몇이 됐니? 1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럼 이제 선생님 풀어보면 1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1일 수도 있는 거고, 1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다 풀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1 마이너스 2a가 되면 a는 3이네요. 얘는 a가 0보다 크니까 조건에 맞죠? 자, 이 경우는 요건 마이너스 1 플러스 2a로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와 같아야 되니까 3a는 마이너스 1이네. 그럼 a가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조건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냥 빼버릴게요. 그럼 이 경우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생략. 그래서 a가 3이 됐습니다. a가 3이 되니까 3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b는 몇이 돼?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a, b의 곱은 1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11번의 정답 15. 자, 이제 112번으로 갈게요. 이런 걸 잘해야 돼요. 112번입니다. 자, 선생님하고 지난번 시간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해 드린 게 있죠. 직각삼각형이, 또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직각삼각형인 각이 여기가 세타고 요 변의 길이가 a예요. 그러면 높이를 뭐라고 봐야 된다? 여기 높이를 a 사인 세타로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a 사인 세타로 보셔야 되고요. 요 밑변의 길이를, 밑변의 길이를 a 코사인 세타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움직이지? 잠깐만요. a 코사인 세타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직각이 되고요. 여기가 10이죠. 그러면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10 사인 세타가 되고요. 이 각에서 보이는 거, 그다음에 변에서 이쪽으로 보면 10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 사인 세타와 10 코사인 세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문제에서 보니까
3AP 플러스 4BP의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그러네요. 3AP는 30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BP는 40 사인 세타가 되는데, 그치? 그러면 얘가 30, 40의 제곱 해보면 50 되겠네요. 50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최대 50, 최소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는데, 뭐 길이가 음수는 나올 수 없으니까 최대값 50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문제 최대는 50 합성한 거예요. 실력업 113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유, 풀 데가 없네. 큰일 났네. 자, 11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같이 AB, AC의 길이가 10이래요. 아, 여기서 보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AB, 그죠?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10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길이가 12라고 그랬네요. 요 길이는 12. 색깔 조금 다르게 볼까? 이 길이는 12라고 그러네요. 12.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세타가 된다. 그런데 사인 세타가 10분의 루트 10이 되도록 잡았다 그러거든요. 사인 세타가, 잠깐만요. 자,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려놓고 세타라고 그러면 얘가 10분의 루트 10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루트 90이 돼야 되는 거네.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루트 90분의 루트 10이니까 루트 9분의 1 3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탄젠트 세타는 3분의 1.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결국에 요각에 대한 이 각을 뭐라고 그럴까요? 이 각을 우선 선생님은 요 두 개의 각이 있으니까 요 각을 따당 요 각을 알파라고 하고 요 각만큼을 베타라고 합시다. 요 각을 베타. 그러면 사인 2알파 2세타는 사인 2세타는 뭐가 될까요? 사인 2세타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2 곱하기 사인 세타가 10분의 루트 10이고요. 코사인 세타가 10분의 루트 90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얘가 50분의 루트 900이 돼요. 10루트 9. 그러면 5분의 뭐가 돼? 3이 되는 거잖아. 5분의 3. 5분의 3이 되네. 사인 2세타가 5분의 3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2세타에 대한 요 삼각비를 또 하나 구해볼게. 그럼 얘가 5분의 3이 나와야 되니까 이건 몇이 돼야 돼? 4가 돼야 되네. 재밌네요. 자, 선생님 탄젠트 베타를 사실 알고 싶거든. 탄젠트 베타는 탄젠트 베타는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 지금 뭐 갖고 왔지? 2세타에 대한 지금 삼각비를 얘기한 거고, 탄젠트 베타는 지금 선생님 그림에서 보시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2세타예요. 그죠? 그러면 탄젠트 2세타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네요. 4분의 3이라고. 그럼 탄젠트 알파만 알면 되네요. 탄젠트 알파는 여기가 10이라며, 이걸 그릴 데가 없어가지고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 짜장. 선생님이 잘 그렸죠? 여기가 A, B, C인데 여기가 10이라고 그랬고 여기가 12라고 그랬으니까 수선을 내리면 당연히 얘가 뭐가 돼? 6이 되는 거죠. 이 길이가. 그러면 여기가 세타가 아니라 알파잖아. 그러면 여기가 몇이 되냐면 8분의 4가 되니까 여러분 탄젠트 알파는요 6분의 8 3분의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게임 셋 해볼게요. 탄젠트 베타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2세타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2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아까 위에서 구해놨는데 3분의 4요. 탄젠트 2세타는 여기서 보잖아. 4분의 3이라고. 그 다음에 이쪽이 3분의 4에 4분의 3 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12를 곱해주니까요. 야우. 그럼 여기는 12가 되고 얘는 12가 되고 12 곱해주면 16 되고 12 곱해주면 9가 되네요. 그래서 24분의 7이 나오죠. 그래서 24분의 7이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탄젠트 베타도 알았어요. 탄젠트 베타는 24분의 7이고 탄젠트 세타는 3분의 1이고요. 탄젠트 세타는 3분의 1. 탄젠트 베타는 여기 써있긴 한데 다시 한번 쓸게. 탄젠트 베타는 24분의 7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삼각형에서 지금 요각에 대한, 지금 선생님하고 요각에 대한 탄젠트 값 알게 됐고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알게 된 거지. 그지? 자, 이 값에 대한 탄젠트 값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요 변에 대한 길이인데 요 BH는 어떻게 될까? 탄젠트 베타가 선분 BH 분의 FH가 되잖아요. 그래서 BH가 뭐가 되냐면 BH가 탄젠트 베타분의 FH가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CH는 탄젠트 세타분의 선분 FH가 되거든. 그럼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탄젠트 이렇게 먼저 쓰고 할까? BH 플러스 CH는 탄젠트 베타분의 선분 FH, 탄젠트 세타분의 선분 FH. 얘는 BH의 길이가 요 BH 플러스 CH 합은 12가 되잖아요. BC의 길이가 되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FH는 선생님 보니까 탄젠트 베타분의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분의 12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됐지. 그럼 탄젠트 베타가 24분의 7이거든요. 탄젠트 세타는 3분의 1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럼 분모분자에 24를 곱하자. 7. 여기다 24 곱하면 몇이 되나? 8이 되나요? 여기다 24를 곱하니까 24를 곱하면 12 곱하기 24 되겠다. 그지? 요렇게 되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이쪽은 15분의 잠깐만요. 뭘 잘못 계산했나요? 잠깐만. 선생님이 역수를 쳐야 되는데 이거 말이나 이런 죄송해라. 7분의 24 더하기 3이 되네요. 그죠? 7 곱해줄게요. 24 더하기 3 7 곱하고 1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27분의니까 27분의 그래도 안 맞네. 잠깐만요. 7 곱했는데 왜 이렇게 됐니? 급하니까 또 실수하죠. 7, 3, 21 그러면 45분의 7 곱하기 12가 된 거야. 그죠? 3으로 나눠줄게요. 3, 1은 3, 3, 5, 15 3, 4, 12, 4, 7, 28 15분의 28이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에 선분 FH의 길이는 15분의 28이 돼요. 자, 중앙계산 실수해서 죄송하고 그래서 P분의 Q가 된데 아까 15분의 28이라고 했죠. 칸이 좁아서 그래요. P 플러스 Q는 그래서 30, 43이라는 결과를 갖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칸만 좀 넓었어도 좀 편안하게 풀었을 텐데 너무 좁으니까. 자,
요번에는 이제 14번 문제인데요. 두 함수 fx가 있답니다. fx와 gx가 있답니다. 합성함수 g 서클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계산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먼저 gx를 먼저 살펴볼게요. gx는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해서 루트 2 잠깐만요. 루트 2분의 1 사인 x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코사인 x가 되잖아요. 그러면 코사인은 플러스 사인은 마이너스니까 뭐 음각으로 볼까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돼야 돼서 루트 2 사인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겠다. 그죠? 그도 어떤 학생들은 루트 2 사인 x 플러스 4분의 7파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뭐 똑같은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서 gx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적거나 같다라는 거지. 자, 펜을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자, 그래서 gx를 우리가 t로 치환을 하면요. fgx 합성함수를 ft로 보면 되죠. 그래서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이 됐고 당연히 완전 제곱식 t 플러스 1의 제곱에서 2를 뺀 게 되네. 그럼 이제 이때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얘를 이차 함수의 그래프로 보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가운데가 t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보나 봤더니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얘보다 더 작은 이 값이 되겠고 플러스 루트 2 조금 이쪽으로 가겠네. 그럼 이제 세 포인트가 나오죠. 그러면 이때 최대는 언제 갖는 걸까? 최대는 당연히 이 값일 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이 경우는 루트 2일 때죠. t가 루트 2일 때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t가 마이너스 루트 1일 때 이쪽은 t가 플러스 루트 1일 때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데 얘가 최대부터 구할까요? f 루트 2 뭐 루트 2가 여기 들어가면 되니까 루트 2 플러스 1에 전체단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럼 제곱하면 3 플러스 2 루트 2니까 1 플러스 2 루트 2가 최대값이 되겠네. 그지?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 값이잖아. 바로 알 수 있죠? 마이너스 2라는 거. 그러면 최대와 최소를 더하면 2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겁니다. 보기 3번이 정답이 됐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이번 영수 문제는 뭐 이렇게 하고 선생님하고 이제 상하함수의 극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